예, 저희 원가회계랑 관리회계에서 앞으로 뭘 배울 건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일단 앞에 부분에서 원가회계 먼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관리회계를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회계 얘기를 일단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원가회계를 배울 거면은 제일 먼저 원가라는 게 대체 뭔가라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고요. 그 1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2번에 원가의 의의라고 적혀 있고 1번에 원가의 개념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3줄 정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가 뭐냐? 원가라는 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이래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러니까 뭔가 매출액을 하려면 뭔가 희생도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들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거, 돈으로 나타낸 거, 그것을 우리는 원가라고 부른답니다. 그렇죠? 기업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제조하면서 지출되는 금액 등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원가 이렇게 부른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원가의 의의가 뭐냐라는 것은 지금 읽어본 그대로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원가를 좀 분류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라고 하는 것을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서 꼭 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먼저 보고 넘어갈 건데요. 뒤로 쭉쭉쭉 가셔가지고 어디를 가시냐면 24페이지 좀 한번 가보세요. 24페이지. 이 내용을 좀 먼저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거기 제일 밑에 4번에 원가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원가의 분류라고 해놓고 그 밑으로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부터 오른쪽 25페이지에 동그라미 8번까지 총 8가지 분류를 쭉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목만 한번 읽어보시면 자, 첫 번째로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제조 활동에 따른 제조 원가 행태별 분류, 그 다음에 수익과의 대응관계에 따른 분류,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자산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시점에 따른 분류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고 계셔야만 원가회계뿐만 아니라 관리회계까지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오늘 설명은 다 해드려요. 설명은 다 해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될 거는 뭐뭐 있냐면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는 오늘 다 알고 가셔야 돼요. 1, 2, 3번은 오늘 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앞으로 뒤에 가서 특정한 챕터에서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물론 지금도 설명드릴 거니까 잘 메모해놓고 잘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요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제조활동에 따른 제조원가의 행태별 분류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2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7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밑에 가로 3번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제조활동에 따른 제조원가의 행태별 분류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뭘 봤냐면 원가라는 게 대체 뭐냐?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 그거를 원가다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뭐 교재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문장을 좀 학술적으로 쓰기 위해서 너무나 어렵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렵게 얘기 안 해도 원가가 뭔지 우리 다 알잖아, 그렇죠? 원가라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얘기하잖아, 그렇죠? 원가라는 것을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해보셨을 거예요. 원가 관련된 얘기를. 예를 들면 어디 뭐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식사를 하는 거야. 뭔가 메뉴를 하나 시켜가지고 밥을 먹다가 그냥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는 뭐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다고 도대체 이 가격을 받아먹냐? 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말하는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다고 이게 원가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만드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뭔가 하나의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과연 그 사업을 하는데 뭐뭐뭐를 희생시켜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얼마 전이 아니네요. 벌써 몇 달 됐네. 연말 연시 그때 연말 연시다 보니까 2016년 한 해를 정리하는 총정리 결산 뉴스를 해주더라고요. 라디오에서. 그래서 그거를 딱 듣고 있는데 그 뉴스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업종 베스트 3를 이제 정리해서 주더라고요. 그걸 알려주는데 3위가 뭐였냐면 3위가 호프집이었어요. 호프집이 3등이래. 그 다음에 2등이 뭐였냐면 2등은 커피숍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커피숍이래요. 1등은 뭐게요? 어떻게 다 아세요? 자, 1등은 치킨집이래요. 치킨집을 제일로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도 그냥 학원 앞에다가 치킨집을 하나 우리가 직접 차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킨을 만들어서 팔아 먹어서 수익을 내려면 과연 뭐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자고요. 그게 다 원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치킨을 튀겨서 팔아야 됩니다. 일단 뭐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닭이 필요하겠지, 뭐 닭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닭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닭이 무조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냥 닭만 있어서 될 건 아니고 제가 뭐 닭을 튀겨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닭이라고 하는 것을 튀기려면 최소한 기름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양념치킨을 만들려면 뭐 양념이라는 것도 뭐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물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양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자, 저는 닭을 어떻게 튀기는지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은 닭을 튀길 줄 아는 사람을 고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종업원이라고 불러볼게요, 이렇게 종업원. 기왕이면 종업원을 한 2명 고용해서요. 첫 번째 종업원은 후라이드만 튀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 종업원은 뭐 양념의 달인이 되라라고 해서 너는 그냥 계속 양념만 튀겨라 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쳐보죠. 이렇게 종업원을 2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닭을 뭐 길바닥에서 튀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 건물 하나 좀 있어야 되겠지. 건물이 그것이 구입한 내 건물이 됐든 아니면 빌려온 임차한 건물이 됐든 간에 어쨌든 건물 하나쯤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손으로 튀길 수는 없으니까 뭔가 기계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건물이나 기계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별의 별 것들이 다 필요할 건데 우리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써놨을 때 이제 우리는 회계를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회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전히 회계적으로 머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회계적인 컨셉으로 항상 모든 것들을 보셔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무회계에서 아직 진도 안 나갔겠지만 재무회계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계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냥 종업원이라고 써놨지만 여러분들은 회계를 배우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읽어야 돼요, 저거를. 뭐가 나가겠어요? 비용 측면에서는. 뭐 인건비, 급여 같은 게 나가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아, 종업원이라고 써 있으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비용이 나가겠구나. 그것이 뭐 급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죠? 건물 기계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럼 회사의 비용 측면에서는 뭐라고 읽어버리면 되겠어요?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건물이나 기계가 내 거다라고 한다면 아마 재무회계 아직 안 나갔겠지만 거기까지는 회계원리 같은 것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나 기계가 내 소유다. 그러면 무슨 비용이 잡히겠어요? 쟤네들 1년에 한 번씩 뭐예요? 감가상각해야 될 거 아니야. 감가상각비라는 게 잡힐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거 내 거 아니에요. 빌려온 거야. 빌려온 거면 뭐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뭔가 임차료 같은 거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차료가 됐든 감가상각비가 됐든 그게 내 거냐 아니면 빌려온 거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은 좀 달라지겠지만 당연히 이런 애들이 있으면 비용이 생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건물 기계 이렇게 적어 놓지만 회계하는 사람이니까 회계적으로 읽는 습관을 좀 들이시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건물과 기계가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들어가는 거 뭐도 있을 거냐면 별게 다 들겠죠. 뭐 전기세도 들 거고요. 뭐 수도세도 들겠지. 전기세, 수도세 다 들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냐면 보험은 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보험료 같은 거 나가겠죠. 만약에 치킨집이 프랜차이즈다 그러면 본사에다 수수료도 내야 될 겁니다. 수수료도 내야지 될 거고요. 뭐 따져보면 별게 다 들어가겠죠. 저는 치킨집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정말로 치킨집 사장님을 한 분 초빙에다가 뭐가 필요한지 한번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세 판을 다 채워도 모자랄 거라고. 너무나 많을 거 아니겠어요. 동네 치킨집을 해도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한데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만드는데 핸드폰 만드는데 뭐가 필요한가라는 거 나열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 강의실을 다 둘러도 모자랄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원가의 정의라고 좀 전에 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나 종류가 많다 보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좀 묶자는 거예요. 분석을 하려면 너무 많으면 분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애들끼리 카테고리화해서 좀 묶어보자라는 거죠. 자, 한번 묶어봅시다. 어떤 애들이 비슷해요? 일단 닭이랑 기름, 양념 이런 애들은 묶을 수가 있겠네. 어떤 이름으로 묶으면 되겠어요? 얘네들은 재료인 거잖아, 재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재료 관련돼서 원가가 발생하는 거니까 재료 원가 이렇게 부를 건데요. 앞에다가 제가 두 글자를 더 적을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두 글자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 이따 설명 드릴 거니까. 자, 이 재료 원가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는 앞에 직접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직접 재료 원가라고 부를 겁니다. 지금은 그냥 재료 원가지라는 것만 신경 쓰시고요. 직접이라는 말은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직접 재료 원가라는 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종업원들한테는 인건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인건비 주는 것을 원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노무원가 이렇게 부릅니다. 노무원가인 건데 얘네들도 앞에다가 직접이란 말을 제가 쓸 거예요. 이것도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직접 노무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직접 노무원가. 그죠? 자, 나머지 애들은요. 사실 너무 종류가 많아요. 너무 종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회사마다 천차만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건물이나 기계 같은 유형 자산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요 똑같은 치킨집인데 어떤 치킨집은 전부 다 자기 거고 빌려온 거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잔뜩 있겠지만 임차료는 없겠죠. 그죠? 근데 옆집에 있는 치킨집은요. 전부 다 빌려온 거고 직권 하나도 없대. 그러면은 임차료는 대박 많이 나오겠지만 감가상각비는 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항목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다 같이 묶어가지고 그냥 제조 경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제조 경비라고 부르는데 더 많이 쓰는 표현으로 이제부터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네들을요. 제조 원가인 건데 제조 얘는 간접이란 말을 붙일 겁니다. 제조 간접 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게 이제 어떤 회사든지 간에 원가는 그냥 셋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큰 회사라도 삼성전자가 됐든 뭐 현대자동차가 됐든 그냥 크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화 해보면 동네 치킨집이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그냥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셋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 요 세 가지 말들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정말 많이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도 저런 내용들을 계속 체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약자로 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하려면 기억해야 될 음절수를 좀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계법인에서도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한국 애들 말고 미국 애들을 데려다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한테 일을 시켜보면 한국 애들하고 가장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좀 직급이 낮은 애들한테는 뭐 시키냐면 이런 거 시키잖아요. 이렇게 그 종이에 뭐가 숫자가 막 적혀 있어 이렇게. 그냥 하드카피로만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엑셀에다 옮겨야 되니까 키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국 애들한테 시켜보면 아무리 자릿수가 길어도 되게 빨리 해요. 그냥 딱 보고 그냥 한번 치고 말아. 그런데 외국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번 보고 일부를 치고요. 다시 또 보고 또 칩니다. 또 한번 보고 또 쳐요. 이런 식으로 되게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게 걔네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될 음절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8, 9, 5, 뭐 6, 뭐 4, 뭐 3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친다면 이거 쳐봐라 그러면 한국 애들은 그냥 8, 9, 6, 4, 3 딱 쳐요 그냥. 근데 외국 애들은 이걸 기억하는 데 있어서 8, 9, 5, 6, 4, 3 이게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머릿속에 잘 안 남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을 할 때 어떤 걸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항상 중요한 내용들은 조금 약자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원가회계 가르쳐 드리면서 좀 자주 등장하면서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만한 것들은 제가 약자를 좀 가르쳐 드릴 건데 약자에 대해서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 게 막 적어놓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강의하면서 제가 하도 많이 그 말을 쓰니까 저절로 그냥 외워주실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약자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제가 만든 약자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 바닥에서는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다 쓰는 말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조금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직접 재료 원가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직접이니까 다이렉트고요 재료 원가니까 매터리얼 코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다이렉트랑 매터리얼 코스트에 D자랑 M자를 따가지고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부터 DM 이렇게 부를 겁니다. 우리끼리는 DM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직접 재료 원가는 DM 이렇게 부를 겁니다. DM.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는요. 얘도 마찬가지 다이렉트니까 D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노무 원가는 레이버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 앞글자를 따서 우리는 DL 이런 식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DL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 제조 간접 원가 얘는 뭐라고 하냐면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버헤드에 O자랑 H를 따서 OH 이런 식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회사든지 간에 우리 원가가 뭐뭐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세 개예요. DM, DL, OH 이렇게 세 개라고요. 그 중에서 D자 들어가는 두 개는 직접이고요. D자가 안 들어가는 애 하나는 간접이에요. 근데 직접이랑 간접은 조금 이따가 배워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DM과 DL과 OH가 있다라는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용어를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정리하자면 얘네들 세 개를 다 더해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DM과 DL과 OH를 싸그리 합해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이 말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DM과 DL과 OH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올해 거거든요. 작년 거 작년에 알아서 했을 거고요. 내년 거 내년에 알아서 계산하겠죠. 그죠? 우리는 항상 회계는 올해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단기에. 회계에서 올해는 단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단기에 발생한 총 제조 원가, 전체 제조 원가인 거예요. 그죠? 자, 단기에 발생한 총 제조 원가입니다. 단기에 발생한 총 제조 원가.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표현을 쓰고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좀 알아듣도록 하세요.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렇죠? 뭐 그냥 생으로 외우는 거 아니고요. 단기에 발생한 거고 전체야. 세 개를 다 합한 거니까 총 제조 원가라는 거죠. 제조 원가라는 건 뭐냐? 제조라는 건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공장에서 발생하는 것만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급여라도
혹은 같은 감가상각비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의 급여는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뭐 수원 공장 같은 데에서 실제로 생산을 하는 분들한테 주는 급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걔네들은요, 제조원가 개선이 아니겠어요. 그건 제조원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하지만 또 뭐도 있을 거냐면 여기 본사 건물에 강남역 사거리에도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직원들한테도 급여를 주겠지. 그건 제조원가요? 아니에요? 그건 제조원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급여도 마찬가지고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만약에 우리 수원에 있는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다 혹은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다 그런 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여기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건물도 감가상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제조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 아니니까. 자, 그러면 급여나 같은 급여고 같은 감가상각비다라고 할지라도 공장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판관비 같은 데다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데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하는 것은 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것들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재료원가는 DM, 공장에서 주는 노무원가는 DL, 공장에서 발생하는 다른 비용들은 우리가 OH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총 제조원가 의미를 좀 기억하시고요. 말 나온 김에 용어 몇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뭐가 있냐면 얘네 둘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DM 플러스 DL 해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DM 플러스 DL. 자, DM하고 DL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공장을 두고 뭔가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재료는 당연히 있어야죠. 만드는 사람 무조건 있어야죠. 그죠? 근데 OH는요, 경우에 따라서 아까 전에 감가상각비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차료가 없을 수도 있고, 뭐 극단적으로 보험을 하나도 안 드는 회사래. 그럼 보험료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지 필수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DM하고 DL만이 제조원가에서 필수적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다라고 해서 기본원가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원가. 자, 원가관리회계는 사실은 용어를 좀 뒤죽박죽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원가 영어로는 프라임 코스트거든요. 그거를 번역하기를 기본원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초원가라고도 불러요. 기초원가. 근데 뭐 기본이나 기초나 그죠?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원가 혹은 기초원가 뭐라고 쓰던지 간에 DM과 DL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또요. 얘네 둘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 또 있어요. DL하고 OH하고 쟤네 둘을 묶어서 또 부르는 말이 있거든요. 자, 얘는 뭐라고 할 거냐? 자,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특성을 좀 보세요. DL과 OH가 DM 빼고 나머지거든요. 자, DM은요. 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닭이 치킨이 되지만 닭이 지가 치킨이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라고 지가 막 지 털을 뽑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닭은 가만히 있었어요. 닭은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닭을 치킨으로 만든 거야? 종업원들, DL이라든지 OH 기계라든지 그런 놈들이 막 와가지고 닭을 치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랑이 얘 상태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공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가공한다라는 뜻에서 얘를 가공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가공원가 혹은 가공비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가공원가. 자, 얘도 영어로는 뭐 컨버전 코스트라고 부르는데 그 컨버전 코스트라는 말을 가공원가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환원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환원가. 말 그대로 상태를 닭에서 치킨으로 전환시켰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환원가, 가공원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목에서 나중에 진도 많이 나가면 전환사채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그 전환사채도 영어로 컨버전이라는 말을 써요. 컨버트. 그래서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조금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우리 좀 전에 우리는 회계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우리의 사고 자체를 회계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은 DMDL OH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냥 생으로 DM과 DL과 OH가 있다더라. 근데 그거 DM은 뭐 직접 재료가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회계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일상생활 하나 하더라도 아까 전에 원가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라는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이거 만드는데 뭐가 얼마나 들었다고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원가 안에 DM과 DL과 OH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한번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쉬는 시간에 커피를 한 잔 마신다라고 할지라도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하나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캔커피 하나 마시면 뭐 그거 뭐 좀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제품에 따라서 대충 한 1,500원 정도 주면 먹잖아요. 캔커피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커피를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사 먹는다 그러면 얼마예요? 뭐 한 7,000원, 8,000원, 비싼 건 8,000원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같은 커피인데 물론 훨씬 더 좋은 커피긴 하지만 그래도 편의점 커피는 1,500원이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커피는 막 7,000원, 8,000원이 난다고요. 그죠?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정답은 뭐냐? 원가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원가가 많이 들어간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원가가 비싼가 보다 하지 마시고 원가가 DMDL OH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대체 어떤 원가 때문에 이렇게 비싼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스타벅스 커피는 뭐 때문에 그렇게 비싸겠어요? DMDL OH 중에.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그냥 다 비싸요. 다 비싼데 그래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 먼저 좋은 원두를 쓸 테니까 당연히 DM도 비싸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한번 말해보셨을 거예요. 스타벅스 같은 데서 야 여기는 커피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다 자리값이다 이러잖아. 자리값이 뭐예요? 다 여기지 뭐 있겠지 이렇게. 물론 실제로 회계 처리할 때는 그냥 판매하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자리값들이니까 판관비로 처리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을 우리가 체크하자는 게 아니라 컨셉을 좀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편의점 같은 데는 커피를 그냥 사들고 가는 게 대부분이고 거기 앉아서 마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서는 뭔가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고급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의자 하나, 식탁과 의자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플라스틱으로 된 거 하나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스타벅스는 거기 앉아가지고 뭔가 수다도 떨고 그냥 뭐 좀 오랫동안 앉아 있으려고 가는 데잖아요. 그냥 소개팅 가서 뭔가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좀 좋은 거 깔고요. 의자도 좀 좋은 걸로 갖다 놓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OH가 많이 들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하나 더 해볼까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성분들이 뭔가 백을 하나 산다고 쳐보세요. 명품 백을 사는 거야. 명품 백을 만약에 여성분들이 직접 사오셨거나 아니면 남성분들이 뭐 연인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사줘 본 적이 있으신 경험이 있다면 명품 백을 사러 매장에 갔다가 종업원에게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해서 종업원이 가격을 얘기해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막 죽여버리고 싶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의 명품 백은 왜 이렇게 비싼 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비싼 거예요? 당연히 원가 때문에 비쌀 거라고. 원가가 비싸니까 가격이 비싼 거라고. 어떤 원가가 비싸겠어요?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다 영향을 조금씩 주겠지. 자,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당연히 뭐 악어 가죽 이런 걸로 만들 테니까 DM도 무지하게 비쌀 겁니다. 그렇죠? 제일 영향 많이 주는 건 뭐겠어요? 자, 명품 백을 그냥 동네 아주머니가 만들겠어요? 아니면 해외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들겠어요? 겁나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들 거 아니야? 그 아저씨들 연봉이 얼마겠어요? 이게 무지하게 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격이 높게 되면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이제 원가라는 게 DM과 DL과 OH가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과연 얘네들은 만드는데 뭐가 들어갔을까? DM 측면에서는 뭐, DL 측면에서는 뭐 이게 높겠구나, 작겠구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책상 앞에서 펜 들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공부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회계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달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용어 정리를 하나 끝냈는데 문제 하나 내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옳은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따져보세요. 자, 기본 원가랑 그 다음에 가공 원가랑 둘이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얘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제가 지금 한 문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무사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문장이에요. 다음 중 틀린 거 한번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칠판에 써있으면 이게 그림이 딱 나와 있으니까 여기 두 번 들어가는구나 딱 직감적으로 느낌이 오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그런 문장을 들으면 이거 뭐 다 합해서 이런 거 떠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린다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원가에는 DM, DL, OH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DM과 DL 더해서 기본 원가 혹은 기초 원가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DL과 OH 더해서 가공 원가 혹은 전원 원가라고 한다. 그리고 세 개 싸그리 다 더한 것은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한다. 까지 아시겠죠? 자, 27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 3번 한 페이지 넘겨봅시다. 28페이지요. 동그라미 1번에 직접 재료 원가, 동그라미 2번에 직접 노무 원가, 동그라미 3번에 제조 간접 원가라고 적혀있네요. 그렇죠? 자, 직접 재료 원가 읽어봅시다. 특정한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재료 사용액을 직접 재료 원가라고 부른대요. 그렇죠? 동그라미 2번 직접 노무 원가요.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노동력의 사용액을 직접 노무 원가라고 부른답니다. 3번 제조 간접 원가요. 제조활동에 소요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제외한 모든 요소의 사용액을 제조 간접 원가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렇죠? 자, 옆에다가 이제 DM, DL, OH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제조 간접 원가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1번하고 2번에는요 공통적으로 어떤 말이 적혀 있냐면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이 둘 다 들어있거든요. 일단 추적이라는 말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추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니까 조금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리는 뭘 좀 구경할 거냐면 밑에 있는 그림 1-10번 이걸 좀 볼 겁니다.
제조 원가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제 DM과 DL과 OH가 있고 DM과 DL을 묶어서 기초 원가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L과 OH를 묶어서 가공 원가라고 부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 앞으로 다시 좀 넘어가 볼게요. 27페이지. 27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게 가로 3번이었고요. 그 위로 올라가 보시면 가로 2번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좀 보도록 할게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자, 기억나세요? 좀 전에 1, 2, 3번 DM, DL, OH 배울 때 우리가 동그라미 치라고 한 것 중에서 DM하고 DL에는 무슨 말이 있었어요? 추적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추적이 DM과 DL 두 가지만 있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직접 원가래요. 직접 원가 한번 읽어보시면 특정한 원가 대상에 대해서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인 직접 재료 원가 DM과 직접 노무 원가 DL 이런 애들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직접 원가 이렇게 부른대요. 자, 뭔진 몰라도 일단 추적이라는 게 뭔지 몰라도 추적이라는 게 되면 직접 원가 이렇게 부르나 봐. 그죠? 그래서 직접자가 붙어 있는 두 개. 아까 전에 우리가 직접의 정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라고 넘어갔잖아요. 그죠? 직접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이유는 얘네 둘은 추적이 되기 때문에 직접이라는 말이 붙여준 거예요. 그죠? 그럼 반대로 얘는 간접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니까 얘는 추적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면 간접 원가라고 적혀 있고요. 첫 번째 줄에 여러 가지 원가 대상과 관련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한 원가 대상에 개별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그런 제조 간접 원가, 걔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간접 원가 이렇게 부른대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나왔어요. 직접 원가랑 간접 원가의 차이가 뭐냐? 직접 원가는 추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 원가는 추적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직접 원가라고 하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원가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직접 원가 예를 들면 DM이나 그 다음에 DL 이런 애들이 있다는 것이고 간접 원가 예를 들면 OH 이런 놈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직접 원가는 추적이라는 것이 된다라는 거고요. 간접 원가는 추적이라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특징인 거네. 이렇게 비교해보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도대체 이 추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추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뭔가를 따라가는 걸 추적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 지면 추적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뭘 따라갈 거냐? 도대체 우리가 이러이러한 원가들을 썼는데 우리가 만드는 제품 중에서 뭘 만드는데 쓴 거냐라는 게 따라가 지면 직접, 안 따라가 지면 간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치킨집에서 치킨을 2개 만들거든요. 뭘 만드냐면 양념치킨 만들고요. 그 다음에 후라이드 치킨 만드는 거야. 그런데 내가 원가를 쓴 거 중에 이거는 확실히 양념 때문에 쓴 거다. 이건 확실히 후라이드 때문에 쓴 거다. 이걸 알게 됐어요. 누가 봐도 알아. 누가 봐도 확실한 거야. 그건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애매한 게 있어. 이게 도대체 양념 때문에 쓴 건지 아니면 후라이드 때문에 쓴 건지.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쓴 거야. 같이 공통으로 쓴 거다라고 한다면 추적이 안 된다. 간접 원가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닭이나 닭 같은 이런 직접 재료니까 닭을 일단 한번 봅시다. 닭은요. 예를 들어서 닭을 내가 10마리 사갖고 왔어. 10마리 사갖고 왔는데 걔네들을 치킨으로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후라이드 치킨을 한 7마리 만들었고요. 양념 치킨을 한 3마리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닭값 중에서 얼마만큼이 후라이드를 위한 건지 얼마만큼이 양념을 위한 건지 뻔히 알잖아. 그냥 7대3으로 뿌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당연히 이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건지 당연히 알게 돼요. 그죠? 자, 노무 원가도 마찬가지. 종업원을 제가 후라이드 튀기는 애 따로 있고 양념 튀기는 애 따로 있다라고 했으니까 후라이드한테 주는 급여는 당연히 후라이드 거가 될 거고요. 양념 튀기는 애한테 주는 급여는 당연히 양념 거가 되겠죠. 그죠? 추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DL 이렇게 D자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직접이라고. 자, 근데 반면 건물이나 기계에서 나오는 감가상각비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임차료나 감가상각비. 이게 만약에 치킨집이다, 이 건물이. 그리고 여기에서 양념치킨과 그 다음에 후라이드 치킨을 막 튀기고 있는 거지. 그런데 건물의 감가상각비나 임차료 이런 것들은요, 그냥 통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임차료라고 하면 우리 건물 주인한테 임차료를 갖다 줄 때 봉투를 2개 준비해서 아, 이거는 내가 후라이드 튀긴 것 때문에 주는 거고요. 아, 이거는 양념 튀긴 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 주잖아요. 그냥 한 통으로 다 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발생한 임차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양념 건지 후라이드 건지 얼마씩인 건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추적이 안 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간접이란 말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직접이 뭔지 간접이 뭔지는 알았어요. 추적이 되느냐 마느냐의 차이고요. 추적이 뭔지도 대충 감이 와.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이요. 아니, 이런 애들은요. 기름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저건 사실 좀 애매하잖아. 그렇죠? 물론 통을 2개 갖다 놓고
여기는 후라이드만 튀기는 기름이고 여기는 양념만 튀기는 기름인 거야. 그렇다면 추적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기름통을 그냥 하나만 갖다 놓고 여기서 양념, 그 다음에 후라이드 다 튀긴다라고 한다면 공통으로 쓰는 거니까 그때는 추적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설명을 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종업원은 후라이드만 튀기고 이 종업원은 양념만 튀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종업원 혼자서 후라이드 양념 다 갖다 튀기겠지. 그렇죠? 그러면 그 종업원한테 급여를 줄 때 자 이거는 네가 후라이드를 튀긴 값이고 이거는 네가 양념을 튀긴 값이야 이렇게 안 줄 거 아니겠어요. 그냥 통으로 급여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러면 과연 그 급여 중에서 얼마가 후라이드 건지 얼마가 양념 건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된다는 거지. 즉 무슨 얘기냐면 재료 원가라고 해서 무조건 추적이 되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무 원가라고 해서 무조건 추적이 되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추적이 안 되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간접이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재료 원가입니다. 분명 재료 원가인 건데 추적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젠 직접자를 못 붙이고요. 간접이라고 불러줘야 되겠네. 그 다음 분명히 노무 원가입니다. 분명히 노무 원가인데도 불구하고 추적이 안 되는 거니까 앞에다가는 우리가 간접이라는 말을 좀 붙여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원가는 DM, DL, OH 3개밖에 없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놈들이 튀어나왔어.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이런 놈들이 튀어나왔다고. 쟤들은 DM, DL, OH 중에서 어디다 넣어줘야 될 거냐 그런 얘기거든요. 자, 만약에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요 부분을 더 힘줘서 읽는다라고 한다면 얘는 DM에다 얘는 DL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재료 원가, 노무 원가가 아니라 그냥 간접이다라는 말에 좀 더 힘을 준다라고 한다면 둘 다 OH다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뭐겠어요? 자, 얘네들은요. 재료가 됐든 노무가 됐든 간접이라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원가 회계에서는. 그래서 분명히 재료가 됐든 노무 원가가 됐든 일반적으로는 직접 원가인 성격이 훨씬 많겠지만 간접인 성격인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싸그리 다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무조건 OH에 넣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OH에 대해서 읽을 때 그 뒷페이지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DM하고 DL 빼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OH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즉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재료 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무 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경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 경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추적이 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 만약 추적이 되는 재료 원가다 그러면 DM이라고 부를 거고요. 추적이 되는 노무 원가다 그러면 DL이라고 부른다고요. 제조 경비는 일반적으로 추적이 안 되는 거니까 얘를 OH라고 부릅시다. 여기까지 배운 거라고. 그렇죠? 자, 그런데 재료 원가인데 추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노무 원가인데 추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얘네들도 싸그리 다 그냥 OH라고 하죠. 그렇게. 무조건 추적이 안 되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전부 다 OH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조 경비인데 추적이 되는 것은 없나요? 실무적으로는 있어요. 당연히. 외주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얘는 거의 안 다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수업 목적상 그냥 없다 치고요. 실제로는 있어요. 실제로는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잘 안 물어보니까 그렇다 치고 추적이 되는 재료 원가 DL, 추적이 되는 노무 원가 DL, 나머지 추적이 안 되는 것들은 전부 그것이 재료가 됐든 노무 원가가 됐든 전부 다 OH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 이렇게 두 가지 본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 꼭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앞으로 다시 가셔서 24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시면 아까 전에 원가의 분류 8가지 잠깐 구경했던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2번하고 3번 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1번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1번을 조금만 쉬었다 와서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오시죠.